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서울시청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후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 박영선, 오세훈 후보 그동안 일정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구로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후 둘째 날 일정이 눈에 띄는데요. 대학이 몰려있는 홍대, 신촌, 이대 그리고 마포를 찾아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자신이 일자리 5만 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성동구 등 대학이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는 청년주택 2만 호 공급 그리고 현재 5천 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되는 월세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20대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걸 좀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일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에게는 강남이 참 험지인데요. 이 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적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35층 규제도 해제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공, 민간 참여형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과는 조금 다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자, 박영선 후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이 눈에 띄었는데 특히 오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첫 유세 일정은 바로 6411번 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왜 주목을 받느냐면 고 노회찬 전 의원이 2012년 정의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언급했던 노선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정의당 등 진보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그런 일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박영선 후보 일정 좀 돌아봤는데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네, 오세훈 후보는 종횡무진 서울 전역을 다 다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알파벳 유세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곤 전부 밀렸기 때문에 여기 빼고는 다 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부 다 가야 되겠죠. 물론 집중하는 곳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지역 현안이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민주당의 불만인 곳 위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서 관진과 중랑, 노원 등 지지세를 약하는 곳을 돌면서 지지층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후보들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전을 흔든 쟁점 뭐가 있는지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H 사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LH 투기 사태까지 터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싶었는지 박영선 후보 LH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특검을 요구하면서 강력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의원 전수조사를 야당에 제안한 상황이었는데요. 박 후보 요청으로 특검까지 더해서 협상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후에 박 후보 더 나아가서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요청했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LH 이슈에서 더 키워서 부동산 정책 전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서도 대통령에 대한 집중 공세를 잇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강한 말을 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 것은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 탓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도 했고요. 또 이 과정에서 과거의 막말 논란이 다시 빚어졌는데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에 비유한 것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 말도 못하냐 이렇게 따지다가 나중에는 그런 표현은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LH 사태가 논란인 가운데 김상조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서 또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도 월세를 올린 걸로 나타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 지도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보완책을 내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후보들도 이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늘 정책은 그 당과 청와대와 조금씩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이고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고집스럽게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왔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 중앙정부 정책과 다른 독자적인 주택정책 펼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죠? 네, 박영선 후보 자신이 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요, 공시지가 인상률을 10% 이내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SH공사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 내역서, 도급 내역서 그리고 하도급 내역서 자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정부 기조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공공민간 참여형 재건축, 재개발 방식을 내세웠습니다. 정부와 입장이 다르더라도 앞으로 조율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네,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정부가 하는 거 다 반대로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 민간에게 맡기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집값이 올라가서 재산세 문제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깎아주고 또 주택 공시가격을 올해만이라도 동결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에 누가 공약을 더 잘 지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을 텐데 후보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두 후보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과는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본인이 정부와 원팀이고 또 힘 있는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도 실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시의원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상황이지만 현재 지역 여론을 보면 본인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이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후보들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재건축 문제,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정부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이것을 본인이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야당 시장이 된다면 이 협조가 잘 될까요? 아닙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눌러놨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국토부가 요청하는 것을 서울시가 수용하는 형태로 그동안에 유지가 되어 왔는데요. 실제로 시의원, 구의원님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매일 동네에서 이 민원으로 정말 샌드위치 신세가 돼 있으신 상태거든요. 따라서 들어가서 협의하겠습니다.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의혹에 대해서 더 불거졌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처가 땅에 있는 내곡동 일대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는데 관여했느냐 이 의혹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게 국장 전결 사안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내곡동 일대는 국민 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시장일 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처가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 또 처가 땅으로 이득을 보려고 했다면 사퇴하겠다,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 후보 처가에서 이 내곡동 땅을 2005년도에 측량하는데 오 후보가 왔다, 그걸 봤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 땅의 존재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내곡지구를 지정하는데 관여했다는 그 의혹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쟁점을 짚어보고 있는데 이 밖에도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그리고 여기에서 불거진 2차 가해 논란도 이번 보궐선거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민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사건 발생 초반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 옹호하는 듯한 발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일부 의원들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썼죠. 물론 사건 초기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가 2차 가해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고 이후에 이른바 피해 호소인 3인방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일단 일단락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이런 모든 과정을 두고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어떤
배려, 입장 고려는 전혀 없다 이러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두 후보의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면 만나야 되겠죠. 그 피해자분의 마음의 상처가 가장 빨리 아물 수 있는 쪽으로 뭐든지 제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성추행 피해자가 과연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계속 불안에 떨면서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돼야 하는 것인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공방 결국 이명박 시즌2다, 박원순 시즌2다 이런 프레임 전쟁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여론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저희가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 결과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마지막으로 이뤄졌던 여론조사 3개를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적게는 15%포인트에서 22%포인트 정도까지 앞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선거에서 이런 차이가 어떻게 또 변화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서울시장 선거 상황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부산시장 선거 상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산에 백종규 기자 나가 있는데요. 백종규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백 기자. 네, 부산시 용호만 유람선 선착장에 마련된 YTN 부산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4.7 재보궐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 여야 후보들 오늘도 바닥 민심을 훑으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요. 네, 이곳 부산도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오전이면 부산시청 7층 시장실 자리에 주인이 정해질 텐데요. 부산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여야 후보들 오늘 부산 전 지역을 찾으며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먼저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과 함께 현장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어제 5개 구에 이어 오늘은 부산의 11개 구를 차례로 돌며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현장 유세 총력전을 벌입니다. 이후에는 부산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서면으로 향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역시 부산 전역을 찾아다니며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오전에 5개 구, 오후에도 5개 구를 찾으면서 바닥 민심을 한데 끌어모으는 유세 전략으로 시민들을 만납니다. 박 후보는 가덕도도 찾아 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살피고 주민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두 후보 모두 부산의 명동이라 불리는 서면거리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벌이며 선거 운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보궐선거 하루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을 찾았는데요. 여야 지도부 오늘 각각 어떤 메시지 내놨는지도 알아볼까요? 네, 먼저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부산을 찾아서 김영춘 후보 유세 일정에 참여했는데요. 화상총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뚝심 있게 추진할 사람은 김영춘 후보밖에 없다며 반드시 부산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도덕성이 파탄난 의혹 후보, 부산 망신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권 심판론을 외치면서 서울, 부산 후보들에게 힘을 보탰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이 정권의 오만과 위선, 무능을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투표를 해야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험한 말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부산시장 후보들도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 그야말로 벼랑 끝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제기된 박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과 박 후보가 보유한 땅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영복 씨가 로비용으로 혹은 특혜에 대한 어떤 보온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물건들이 아니냐 하면서 호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박 후보 가족이 살고 계시는 그 호수까지도 검열을 해서 사기를 쳐갖고 지금
3년간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회유를 해갖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렇게 공표하게 하고 그걸 또 빌미로 해서 공격을 하고 화랑이나 미술관을 빙자해서 신종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그 나쁜 말로 하면 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독지가들을 다 모아서 함께 땅을 구매해서 전부 공익재단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이런 땅 투기도 있습니까? 네, 박형준 후보도 김영춘 후보의 형 땅 처분에 대한 의혹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직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춘 후보가 자기 형 땅을 구청에 판 거 이거야말로 이해관계에 딱 충돌에 걸리는 문제예요. 제 가족 케이스 전혀 특혜가 없었던 사안이고 오히려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 제 형이 요구하는 값을 안 받고 구청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팔아준 거고요. 네, 어제 열린 토론회 8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시민들을 설득해서 판세를 뒤집거나 굳히기를 시도할 정책 검증은 단 10여 분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서로의 의혹을 다시 한번 들춰내는 비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재보궐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후보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자리 누구에게 돌아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시 5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